자, 여러분 일단은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네. 인사부터 먼저 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모리그즘에서 영어 지옥반 맡고 있는 장서영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분들 아마 설명회 영상에서도 뵀을 거고 포스터에서도 뵙겠지만 네, 이렇게 실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영상이 촬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촬영으로 보고 있는 인강에서 지옥반 똑같이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2017년도 여름 7월인데 보통 사실 상반기에 시험 중요한 거 두 개 정도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요 반 시작하는 거라서 아마 다들 알고 오셨겠지만 두 달 동안 영어만 집중적으로 하는 과정이라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당장 시험이 몇 달 앞두신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른 과목은 일단은 놔두고 영어가 한두 달 안에 끝나는 뭐 반짝 한다고 해서 반짝 오르고 사실 이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하시는 분들, 좀 더 기본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강좌이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일단 먼저 좀 고심을 잘 하고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 처음 뵙죠, 그죠? 네. 혹시 저 이전에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네요. 그죠? 네. 예,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수업은 일단은 크게는 두 달 과정이에요. 첫 달은 문법 주로 수업을 하고요. 둘째 달은 독해 수업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 지옥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재를 오늘 여러분들 준비해 오셨겠지만 교재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개념형 교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형 교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전에는 주로 이제 개념편 수업을 합니다. 오전에 주로 개념편 이론 수업을 나가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이제 문제편에 있는 것들을 나가게 될 건데 정확하게 몇 시에 몇 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매번 칠판에 적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실러버스도 붙여둘 거예요. 뒷편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를 하는지 그리고 단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를 붙여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에도 마찬가지로 그 단어 진도표와 그리고 단어 시험지 그 다음에 오전 8시까지 오라고 한 이유는요. 오전 8시에 전날 배운 문법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험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8시부터 9시까지 단어 시험이랑 좀 같이 보시고요.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업은 9시부터 이제 진도 풀이 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시까지 오셔야 문제를 푸셔야 사실은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꼭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고요. 교재를 두 권으로 나눈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뭐 변명인지 아니면 진짜 이유인지 이론은 들어서 아는데 해설을 들어도 알겠는데 문제 풀면 잘 모르겠다. 문풀 적용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그날 바로 문제 실제로 풀어보고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그 처음 교재 사신 분들 계시죠? 그죠? 교재 좀 펴볼까요? 교재 구성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자, 오늘은 일단 첫 시간이라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을 거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첫 주차는 내용이 좀 쉽습니다. 첫 주차는 내용이 쉬운데요. 일단 이 쉬운 게 여러분들은 또 안 돼서 기본적인 이 배경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에서 아주 기본적인 뼈대를 갖는 애들이라서 꼭 반드시 숙지를 좀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수동태 아니면 뭐 투부정사, 문장의 형식 이런 것들은 다음 주차부터 보통 나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주차에는 조금 적응하는 기간, 지옥반에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9시간을 사실 하루에 9시간 앉아있는 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앉아있는 게 좀 힘들겠지만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도를 여러분 쭉 보면 이론서가 중요한 과목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영어는 이론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과목인 거지 절대 이론이 엄청나게 양이 많거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간결하게 썼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예문을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교재 수업을 하기 전에 온라인에서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준비해야 될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를 준비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우리 지금 나가는 이 Grammar J 이거 교재랑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프링이 있는 연습장인데 스프링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 연습장 있죠. 그냥 무지 말고 줄이 쳐져 있는 연습장 이걸 연습장을 꼭 준비하세요. 이 연습장의 용도는 오답 노트로 쓸 거고요. 꼭 굳이 막 뭐 무슨 법 오답 노트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연습장 줄 돼 있는 연습장 사시고요. 조금 저는 두꺼운 거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 과목 끝날 때까지 사실은 영어 과목은 시험장 가서도 끝나는 과목이 아니겠지만 끝날 때까지 계속 오답노트 자신만의 취약점을 담은 이 오답노트가 굉장한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오랫동안 쓰실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사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손바닥만한 수첩 있죠. 절대 큰 거 사지 말고 제발 작은 거 사세요. 작은 거 작은 손바닥만한 수첩을 하나 사서요. 이게 이제 나만의 단어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나만의 단어장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시중에 여러분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은 100% 나한테 맞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을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단어다라는 거지 내가 모르는 단어가 거기에 또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만의 단어장을 수첩을 꼭 갖고 계셔서요. 제가 문법 같은 것들 정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단어들을 좀 추가적으로 기출에 나왔던 것들 이런 거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수첩 꺼내세요 라고 하면 수첩 꺼내서 외워야 되는 단어들 적어 드리고 정리해 드릴 거니까 수업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수첩 손바닥만한 거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예문 아까 많이 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문은 좀 여러분 수업 듣는 동안에 날려서 휘갈겨서 써도 돼요. 제발 이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예쁘게 꼼꼼히 눌러 쓴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라 수업 내용에 얼마나 내가 몰입해서 잘 이해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라 이면지도 좋고요. 아니면 아무 그냥 무지의 연습장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아무렇게 필기할 수 있는 거. 근데 교재에다가는 저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교재가 일단 지저분해지면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예문을 제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교재에다가 다 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여러분 이면지나 아니면 그냥 무지의 연습장 있죠. 아무것도 없는 연습장 하나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내일부터 오답노트 검사를 바로 할 거예요. 오답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서 점심때쯤에 가서 해오시면 되고요. 제가 좀 생각보다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교재가 조금 두꺼워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실강생 분들한테는 꼭 스프링 제본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면 뭐 나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데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 개념편 교재 지금 피고 계시죠? 앞쪽에 이론이 이렇게 쭉 있고요. 옆에 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센텐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문장을 직접 해석해 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쓰실 거예요. 직접 해석해 볼 거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또 기출 문장 훈련이라고 해서 실제 기출에 사용됐던 문장들을 제가 그대로 뽑아다가 교재에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도 해볼 거고 기출의 난이도도 좀 접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한 파트가 끝나게 되면 개념편 말고 문제편 교재 있죠? 이거 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문제편 교재에 뭐 아무데나 한번 펴볼까요? 예를 들어 76페이지 시제편 한번 펴볼게요. 76페이지. 네, 76페이지 피시면 그날 배운 시제 파트에 대해서 그날 오후에 이렇게 문장을 직접 배열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문장 배열?
그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문장 배열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직독직해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영어 공부는 절대로 영어 뭐 단어만 따로, 그 다음에 뭐 문법만 따로, 구문 따로 하는 공부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어휘와 문법과 구조, 구문과 독해가 한꺼번에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문장을 배열해 보면서 어떤 순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순서대로 문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가, 지금부터가 직독직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막 학생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이거 말고 구문 교재를 또 따로 봐야 될까요? 그 구문은 문법을 일단 한 파트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문 교재를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한 달 차 이 문법달 끝나고 나서 두 달 차부터는 독해 교재와 구문 교재를 같이 병행하면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장 배열이 끝나요. 그러면 뒷페이지 넘겨가 볼까요? 79페이지 보면 시제 연습 문제라고 있죠. 그날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항상 당부하는 얘기지만,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변형도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 저거 나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어 하고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쉬운 문제를 풀어봐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론은 알고 있는 것과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배운 문제를 너무 여러분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니까. 그래서 요거 시제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누적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하루에 나가는 분량이에요. 누적 테스트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시제가 중간에 챕터 4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챕터 1부터 품사, 문장 성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사의 종류, 문의 형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시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앞에 챕터 1부터 쭉 내용들, 문법들을 누적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 테스트에는 시제 문제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내용들 전부 다 담아가지고 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선생님 저 앞에 내용 좀 까먹은 것 같아요 라던가, 선생님 저는 여기 이쪽 문법 파트가 좀 유독 약해요 라는 본인의 취약점을 좀 판단할 수도 있고,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서 요거까지 여러분 문법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마지막에 단어 테스트 보고 집에 가는 걸로 할 거예요. 저희 수업 시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8시부터가 여러분 시작이고요. 8시 오전에 오시면 그날 모닝 퀴즈라고 하는 거를 풀 거예요. 이게 무슨 퀴즈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아침에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모닝 퀴즈의 범위는 전날 배운 문법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전날에 수동태를 배웠다. 그러면 다음 날 오전에 수동태 문법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재에 담아져 있는 것만큼 쉽진 않아요. 기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항상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학생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모닝 퀴즈예요. 매일 다음날 아침에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가, 문제 풀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수단으로 쓸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여러분 오전마다 단어 테스트를 볼 거예요. 단어 테스트 범위는 제가 뒤에다가 붙여 놓을 거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9시부터 여러분 이 퀴즈에 대한 풀이 해설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오전에 만약에 내가 늦었다 그러면 저는 그냥 9시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해설을 알아들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론의 내용을 아는 거지 문제를 푸는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오전에 모닝 퀴즈 내가 못 풀었다 그러면 저는 9시에 그냥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12시 50분까지가 오전에 이론 수업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수업 시간이 굉장히 적죠. 영어는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에요. 이론의 내용 굉장히 적고 컴팩트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압축되고 아주 핵심적이고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엑기스로 뽑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당부하건대 이 시간만큼은 좀 덜 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 시간만큼은 좀 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나셔서 저희 식사 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고요. 그리고 2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가 저희 여러분 수업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이제 뭐 노량진에 있는 다른 다른 이제 관리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오후는 풀자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 자습 아니에요. 자습이 아니고요. 제가 칠판의 가장자리에 2시부터 2시 50분까지 몇 페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이,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뭐 문제 풀기, 이렇게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좀 빨리빨리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에도 제가 여러분 실라버스 올려놓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 지금 지옥반 이 실강하는 과정이랑 동일하게 인강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인강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 스케줄대로 좀 이렇게 딱딱 따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여러분들도 조금 맞춰서 좀 내가 약간 느리다 하면 조금 더 빨리빨리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시까지가 자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 이제 6시 끝나고 1시간 정도 식사 시간 가지시고 7시부터는 자습이에요. 자율이에요, 여러분. 의무 아니고요. 집에 가실 분들은 집에 가셔도 돼요. 집에 가실 분들 가셔도 되고, 7시부터는 여기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지옥방 과정은 2달 동안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짐을 조금 놓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안 앉은 자리 어딘가에 짐 놔두고 다니셔도 훔쳐가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짐 놔두고 그냥 여기서 자습하셔도 됩니다. 뭐 사물함 쓰실 분들은 3층에 데스크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습은 주말에도 개방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고 학원문이 보통 10시 반에서 11시쯤 닫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공부한 강의실에서 자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무는 아니고요. 의무는 6시까지고 7시 이후로는 자습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뭐 앉아서 아시겠지만 지정석은 아니에요. 지정석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내가 좀 앉고 싶은 자리가 있다 그러면 한 일주일만 조금 일찍 오세요. 그러면 보통 일주일 정도 앉으면 그 자리가 좀 고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다 그러면 조금 일찍 와서 앉으시고, 제가 판서를 아무래도 이쪽으로 해서 이쪽 살짝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이쪽 앞쪽은 좀 웬만하면 앉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린 말씀은, 혹시 친구분이랑 같이 등록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 여기? 아니면 형제? 그래요. 네.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달 매일 보잖아요. 2달 매일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친구랑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러는데, 사실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보는 얼굴일수록 나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그것만 신경 쓰여요. 가령 여러분들 왜 인강에서 어떤 선생님이 특정한 말투를 쓴다, 계속 그것만 세고 있거나 그래 본 적 있죠, 그죠? 저도 그래 본 적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 사람에게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 떠드는 게 나한테 걸린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책가방을 다 싸라 그래서 자리를, 진짜 무슨 초등학교 중학생 마냥 자리를 그냥 다 완전히 뒤바꿔 버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서 계속 수업을 듣고 싶다 하시면, 저는 좀 서로 간에 우리 인원도 좀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인원이 지금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원이 좀 많으니까 서로 간에 조금만 그런 것들 주의해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쉬는 시간은 제가 보통 수업을 50분쯤 끊을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뭐 수업이 조금 오바돼서 뭐 정시에 끝났다 아니면 5분에 끝났다 그럼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더해서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에어컨을 우리가 여러분 2달 내내 쐬니까 좀 긴 팔 같은 거, 뭐 가디건이나 이런 것들 좀 하나 챙겨 오셨으면 좋겠고요. 좀 강의실이 그나마 여기가 창이 있는 강의실이라서 조금 답답함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 감기 걸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추우시면
이거는 근데 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더우면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뭐 하지? 아, 그거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리 있죠. 맡아두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찍 왔는데 자리가 맡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간혹. 그래서 자리를 맡아놓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 동안만큼은 일찍 오시는 분들,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 위해서 좀 해주시고, 지금 혹시 자리에 앉으신 게 이따가 수업하시면 느끼겠지만 조금 뭐 불편하다 이러시면 빨리 자리를 옮겨서 원하시는 자리, 좋은 자리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그 이제 지옥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영어도 영어지만 되게 수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근데 수험 생활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겪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겠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당부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옥반 과정은 많이 힘들어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짜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침에 8시까지 오는 것도 너무 힘들 거고 9시간 내리 앉아 있는 것도 되게 힘들 거고 영어만 매일 보다 보니까 진짜 학생들 지난 기스는 어땠냐면 내가 꿈에 나왔대요. 내가 꿈에 나왔대요. 그건 약과예요. 그건 약과인데 꿈에서 영어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들짝 놀라서 깼다고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반에 여기서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실패도 겪었을 거고, 그리고 뭐 안 들어본 강의가 솔직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 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한 강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 탄탄하게 잘 잡아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성적을 올려드리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가 떨어지지 마세요. 나가 떨어지면 제가 붙잡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절대로 이거만한 관리반은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해요. 지난 기수 같은 경우도 학생들 하나하나 저는 상담 다 해요. 제가 다 하고요. 오답노트 검사도 제가 다 합니다. 조교 안 맡겨요. 왜 안 맡기게요? 제가 조교도 써봤어요. 조교도 써보고 마케팅하는 것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선생님이 강의만 하면 강의에 대한 집중도는 당연히 좋죠. 근데 뭐가 안 좋냐면 반영을 못 해줘요.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했나 안 이해했나 어떤 문제를 주로 많이 틀리는가 선생님은 몰라요. 관리해 주시는 분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반영해서 수업 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약한 거. 저는 그게 관리반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출결해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장만 찍고 그냥 지문만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진정한 관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하고 필요로 하는 건지를 알아서 수업에 반영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들을 저한테 꼭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거는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해줘야 저도 수업을 반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고 있는 줄 알고 넘어가요. 여러분들에게 손해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꼭 반드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랑 이렇게 그냥 1대1로 막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스케줄러를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 그래서 스케줄러에다가 여러분들 그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지옥반 끝나고 나서 시간 활용 어떻게 했는지 저녁에 너무 늦게 자는 건 아닌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저 별의별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시간 활용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보단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봤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조언도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수험 생활에 관한 거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케줄러 작성하는 거를 꼭 좀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셔도 돼요.
선생님 오늘 수업은 뭐 너무 빨랐어요. 아, 오늘 이거 뭐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스케줄러에 쓰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스케줄러 좀 활용 잘 해주시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일정 시간 동안 1대1로 질문 받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지옥반에 관한 설명을 좀 하면 됐을 것 같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저는 수업 끝나고 나서 진짜 막 급해서 화장실 가는 거 아니면 항상 강의실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의실에 있는 동안 질문해 주시면 되고, 오전이나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 오답노트 검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고 있을 때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되니까 9시부터 6시? 네, 그때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또 있으세요? 아니, 저는 쉬는 시간에 잘 안 쉬는 편이에요. 왜냐면 물론 쉬면야 당연히 선생님한테 좋겠지만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이거를 받아줄 시간이 저는 그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도나 이런 거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네, 주말은 수업이 없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예요. 네. 또 있으세요? 없어요? 직렬 좀 잠깐만 여쭤볼게요. 혹시 9월에 시험 보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9월. 네, 괜찮아요. 손 들어봐요. 그냥 난 경험 삼아라도 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네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러면 다들 지방직과 국가직은 다 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네, 그럼 성적도 다 있겠네. 그죠? 네, 상담 카드에다가 꼭 쓰세요. 성적 몇 점인지. 그래야 제가 상담할 때 훨씬 더 편하고, 혹시 시험지가 있으신 분들은 시험지를 갖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내일쯤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지는 시험지를 봐야 나와요. 문제 푸는 것만 딱 봐도, 그 시험지에 쓴 것만 봐도 문제가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시험지가 있으신 분들은 꼭 뭐 지방직 국가직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뭐 경찰 직렬도 좋으니까 가져오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일행이에요? 일행직 손 좀 들어볼까요? 일행, 저는 일행입니다, 선생님. 네, 그래요. 내리세요. 저는 교행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교육행정직? 네. 그러면 사복직? 저는 사회복지요. 네. 저는 소방이요. 어허.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경찰?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봐요. 아, 근데 9월에 시험을 안 봐요? 9월에 시험 안 볼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진짜 저 되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제가 그 뭐지? 두 분 시험 보신다 그랬죠? 9월에. 다른 과목 몇 점이나 나와요? 어? 아, 그래요? 60, 70점? 음, 저 점수대들이 좀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다른 학생들도 좀 많아서 얘기를 할게요. 그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6, 70점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는 거는 알잖아요. 그죠? 네. 보통 여러분들 합격을 하는 일반적인 점수대가 있어요. 90점 정도 아니면은 잘 보는 거는 100점도 맞아야 합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저렇게 60에서 70점 정도이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선생님 조금만 하면은 저 이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이제 2달 차쯤 가게 되면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 선생님 저 다른 과목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2달 내에 얼마나 영어에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영어 점수가 많이 오르는 친구도 있고요. 많이 못 오르는 친구도 있어요. 냉정히 말하면. 그래서 지옥반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 점수가 다 오르리란 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누구는 가령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난달 교행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직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뭐 서울시도 있었고, 뭐 국가직도 있었고 했지만, 한 달 수업을 들었는데도 누구는 국가직에서 85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국가직이 4월에 있잖아요. 저희가 홀수달 개강이라 3월에 지난 3월에 개강을 해서 한 달 수업을 듣고 그리고 이제 1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한 5주차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국가직을 봤는데 85가 나왔어요. 원래 그 친구가 몇 점이었냐면 시험 본 이력도 없고요.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 봤을 때 25점 나왔던 친구예요. 25점. 근데 거기서 국가직에서 85도 나왔고요. 남경 같은 경우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60을 맞았어요. 시험에서 60을 맞았었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쁜 점수는 아닌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60을 맞았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70도 합격하기 힘든 거 아시죠? 60을 맞았거든요. 근데 한 4주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영어 100. 다른 과목은 원래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걔는 이제 뭐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어차피 필기를 못 봐서 그래서 2달차까지 다 들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번에 아마 뭐 주변에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합격해서 토요일날 입교했죠, 그죠? 토요일날부터 입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100일당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작년 딱 이맘때 시작했어요. 작년 딱 요맘때 시작했고 원래 운동만 했던 친구예요. 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했던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앉아있는 거 못해. 몸을 쓰는 사람들인데 앉아있는 걸 되게 못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수업을 듣는 동안 영어를 일단 영어만 하겠다. 자기가 너무 기본이 없으니까 영어만 하겠다. 그래서 영어를 2달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시험을 봤어요. 몇 점이 나왔겠어요. 당연히 50점밖에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다른 과목도 어차피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1차 시험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1차 시험 때 성적을 이제 내년 이제 그러니까 올해인 거죠. 올해 시험에서 영어가 남경이 90이 나왔어요. 그래서 90이 나와서 그러니까 영어부터 먼저 잡은 거죠. 소위 말해서 형법이 65가 나왔는데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통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죠? 네, 법과목 백날 잡아봤자 뭐 그냥 남들 다 잘 보는 거고 조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공통부터 먼저 잡으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통부터 먼저 잡아야 그래서 그 친구는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합격을 한 거죠, 이미. 그래서 1년이 안 된 채 합격을 해서 되게 빨리 합격한 경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아예 어린 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핑곗거리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영어를 안 했더래서 영어를 원래 못해서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그냥 뭐 영어를 싫어해서 뭐 별의별 이유가 참 많은데 저는 그냥 다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냥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를 만나고 나서 조금이나마 긴 수험 생활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저를 만나서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옥반은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지옥반은 여러분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지 점수대를 보장해주는 반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끔 학생들이 그런 걸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저 무슨 직렬인데 근데 막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직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는 기본 실력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직렬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령 제가 1년 만에 합격한 그 친구가 지방직을 그때 7급을 여름에 보거든요. 지방직 7급을 봤을 때 몇 점이 나왔냐면 그 남경이요. 70이 나왔어요. 지방직 7급이. 그러니까 기본기만 잡혀 있으면 어느 직렬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직렬 구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선생님 그러면 2달 수업 듣고 나서 몇 점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발 이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한 노력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각자마다 여러분 일단 다 베이스가 달라요. 기본 시작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한 달만 듣고도 뭐 85, 80도 나오지만 누구는 한 달, 2달 내내 들어도 50점까지밖에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점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솔직히
기대를 별로 심어주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세요. 조금만. 제가 하는 거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그러면 점수는 나오게 돼 있어요. 교행직 아까 보신 분들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네, 교행직 보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둘, 셋, 넷. 지옥반 2달하고 교행직 만점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만점에서 90, 95, 80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50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대가 분명하시면 그거의 배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네. 그러면 저희 여러분 10분만 쉬었다가 10분만 쉬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되죠? 혹시 교재 구매 안 하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 그리고 혹시 등록 안 하신 분 계시면 올라가서 등록하고 오시고요. 출석부터 먼저 조금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50분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네.